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소폭 하락이고 나스닥은 1%대 중반에서 하락을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에서 관전 포인트는 FOMC 회의였죠.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 FOMC를 했고요. 그 결과를 오늘 이제 나왔습니다. 연준이 이달에 금리 동결할 거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약 99%가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네, 동결은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연준의 의중이 어떻게 되느냐, 그 싸움이죠. 연준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시장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 얘기 나오면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나스닥의 흐름이죠. 나스닥이 거의 1.54%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5.25에서 5.50 사이에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올해 5.5에서 5.75까지를 열어뒀다고 합니다. 19명 중에서 12명이 동의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상이 베이비 스텝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그 베이비 스텝은 올해 아니라 그러면 11월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시장에서는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30%가 안 됩니다. 시장은 동결 가능성을 더 점치고 있는데요. 연준은 한 번 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하네요. 올해 말까지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모습이 연준이 사실은 그 지표에 따라 대응하겠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이번에는 동결한 게 좀 의아하죠. 왜 의아하냐면 근원 CPI를 제외하고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렇죠? 소매 판매 전부 다 증가를 했거든요. 강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언급한 것처럼 데이터에 따른 대응이었다면 금리 인상이 맞았죠. 근데 인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추후 유가의 상승 부분과 이런 걸 확인하면서 더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금리를 더 높게 가져갈 거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관측인데요.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적절하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목표 2%죠. 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확실히 될 때까지는 긴축적인 수준의 정책을 유지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지금 시장에서는 올해까지 금리 인상하고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준이 내년도의 금리 전망치를요, 전망치 중간값을 4.5에서 5.1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약 그 빅스텝 정도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점도표의 모습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네요. 그래서 올해까지 일단 금리 인상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를 겨냥하고 있다, 그런 분위기도 시장에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날짜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연착륙 얘기를 해요. 연착륙 얘기하면 금리 인하 할 이유가 없죠. 물론 금리 인하를 해서 이자 부담이 있는 어떤 소비자들, 그렇죠? 또 대출 수요자들, 그 다음에 기업들의 자금 조달, 이런 거에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연착륙이 오면 금리 인하의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도 연착륙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지난번에 제임스 블라도도 그랬죠. 침체는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금리 인하가 정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침체가 와야 되는데 침체가 올 수 있는지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연준이 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4.4%까지 올랐죠. 4.3대였는데 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도 5.19%까지 올랐어서 국채금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줬던 FOMC 회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향후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이 제시했던 데이터에 따른 시장 대응,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아마도 조금 더 지켜보는 의지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스닥이 1.53%,
그다음에 다우가 0.22%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는 장 초반 내내 상승이었어요. 0.7%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상승폭을 내주면서 밀리고 끝났습니다. 내주면서 끝났고, 일단 후행 스팬이 일단 캔들 타기 시작했죠. 이 정도면은 몰라도 이 정도까지 일어났으면은 이제 일로 가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죠. 확률적으로 일로 갈 확률은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가능성이 있고요. 이 밑으로 가는 거 8개 정도의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주의를 기울일 만한 기술적 분석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다우는 이 91선 올라오고 있는 91선의 지지력을 좀 보일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어제는 91선까지 깼다가 올라왔는데 오늘은 그 사이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뭐 다우가 더 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91선을 너무 쉽게 깨버렸죠. 제가 어저께 그랬죠. 다우보다는 나스닥이 기술적으로 참 안 좋은 차트다라는 얘기를 어저께 해드렸는데, 역시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죠. 자, 이렇게 되면 돌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일단은 적어도 이 122선까지는 가야 되죠. 120선. 13,200까지는 가서 거기서 뭐 지지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현재 나스닥의 흐름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정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다우는 약간 버티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수렴을 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현재 다우가 나스닥을 따라가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가 요즘 그 외국인과 기관이 샀었는데 못 가요. 근데 이제 요 근래 개미들은요 여전히 테마주에 열중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 종목 중에서 그 가장 많이 산 종목이 2차전지에서 포스코홀딩스인데요. 이 포스코홀딩스를 산 게 9조 3천억이랍니다. 9조 3천억. 9조 3천억을 매수했고요. 외국인은 10조 4천억을 샀네요. 죄송합니다. 10조 4천억 샀고요. 외국인은 거기다 9조 3천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전지 테마에서 가장 그 자금이 많이 몰려든 게 하나가 포스코홀딩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사이에 외국인은 거기를 떠났다는 거죠. 그 종목을 떠난 거고, 오히려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올해 13조 4천억을 샀어요. 요거는 이제 전체적 수급 현황입니다. 올해까지 어떤 흐름. 그런데 이제 요 근래 조금 달라진 게 있죠. 어떤 게 달라진 게 있냐면,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약간 흘렸습니다. 여기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소폭하다가. 근데 다시 여기서 또 주가가 못 가고 있을 때 기관이 또 매수를 했어요. 근데 또 주가는 밀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올해 13조 이상을 삼성전자에 샀지만 주가를 저점 대비로 올리긴 했어도 이 주도주로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도 합세했는데 힘이 약하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향후 흐름은 기관과 외인이 시장을 이끌어 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죠. 매수는 같이 했죠. 매수는 같이 했습니다. 요 근래 약간 시간차를 두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여기서 외국인은 매수했고 요 근래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여기서 갑자기 매수가 들어갔고 요 근래 매도했거든요. 근데 매도가 다 몰리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몰렸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 이게 아주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살아나는지 봐야 되겠죠. 개미는 테마주로 샀다가 수익이 없이 끝나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주도했지만 삼성전자마저도 시장을 못 끌어가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외국인들이나 기관은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좀 몰려간 것만큼은 사실 있다는 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들도 그 물량을 로스컷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요 저점에서 여기까지 약 10% 올리는데 외국인의 힘이 썼거든요. 딱 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기관은 여기서 매수를 했지만 그냥 다 손실이 난 상태고요.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위로 가는 아래로 가는 싸움인데, 이격상으로는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여기서는 내려올 공간이 없었지만 요 자리에서는요, 지금은 이제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개인들의 테마주 열광이 일시적일 확률이 상당히 높죠. 항상 테마주는 제자리로 찾아가는 법이라서 개인을 따라가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의 흐름을 더 동조할 필요성이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도 방향성을 잃어가는 현재 시장의 모습이 있다,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피가
기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저께 국내장은요, 기관의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은 하루 종일 약간의 소폭의 고스피 매수를 유지했었는데요. 마지막에 매도로 갔거든요. 그때 기관은 매도를 1000억대 하고 있다가 1000억을 다 매수하고 다시 회수하고 500억을 매수하면서 주가 하락을 멈추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관의 움직임이 진짜 강한 시장의 모습이 요 근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흐름 한번 보실 필요성이 있죠. 근데 기관도 얼마 전에 매수를 많이 해놓고 한 2조, 거의 2조 5천억 정도 매수했거든요. 그 매수해놓고 약 4천억으로 그 상승폭을 다 상쇄시켜버리는, 다 제자리로 돌려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간 처지는, 붙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윗끌림 만기죠? 윗끌림 만기 흐름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